현 위기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예방에 힘을 쏟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는 일부 확산에 대해서는 판정자의 동선 파악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느냐가 지난 신천지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중요 관건인데요. 여태까지 한국에서는 판정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 그리고 카드사와 협조를 해왔습니다.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어 통신사의 협조를 요청했고, 여신금융협회에 공문을 보내어 카드사의 협조를 요청했죠. 해외 많은 언론에서는 한국이 이런 방식을 통해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원인은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크게 앞서 있는 세 가지 요소 때문이라 짚었습니다. 첫째는 스마트폰 보급률, 둘째는 이동통신망 인프라, 셋째는 신용카드 사용률인데요.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퓨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5%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이며, 주요 선진국의 중간값인 76%보다 20%가량 높아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또한 한국은 5G 통신 서비스를 세계 최초 상용화할 정도로 이동통신망 인프라에 대해서는 뛰어난 쾌적함을 자랑합니다. 인프라가 취약한 일부 국가들에서는 GPS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빈번하지만, 한국은 언제 어디서든 대략적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한국은 2015년 집계 당시 캐시리스 결제, 즉 현금 없는 결제의 비중이 무려 89.1%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결국 스마트폰 보급률과 통신망 인프라, 선진화된 소비 수단으로 인해 수많은 국가들이 애먹고 있는 판정자 추적에서 대한민국은 월등히 앞서는 면을 보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국이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그간의 성과에도 만족하지 못한 것일까요? 방역당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제는 판정자의 동선을 단 10분 만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기존에도 통신사 그리고 카드사와 협조하여 사용자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경찰청과 여신금융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해결해야 하는 다소 시간과 인력이 소비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시간이 지체될수록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의 방역당국에서는 IT 강국다운 면모를 발휘하여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이라는 체계를 구축했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경찰청과 여신금융협회, 통신사, 카드사 등이 일일이 공문을 보내던 것을 클릭 단 몇 번만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방역당국은 24시간의 소요시간을 10분으로 줄이는 놀라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죠. 이 시스템을 발표하자 해외의 언론들은 이에 감탄하며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의 취재진은 이것은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나? 라고 물었으며, 방글라데시의 취재진은 다른 나라와 공유할 계획은 있나? 라고 물었고, 미국의 취재진은 감시기술 남용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나? 라고 물었죠. 확실히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시스템이 간소화된 만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이것은 1차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아니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만 분석에 사용한다. 또한 이번 위기가 끝나면 모든 정보는 폐기할 예정이다 라고 답했죠. 즉, 신천지 사태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방역당국이 꺼내들 수 있는 와일드카드라는 뜻입니다. 현대사회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긴 하지만 자유에 대한 개인의 의지가 타인의 자유를 무분별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그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신념을 실행에 옮기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죠. 전 세계가 이번 위기로 인해 패닉에 빠진 현재,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아래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융통성 있는 대책을 실행하며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한국의 움직임은 앞으로 세계가 나아가야 할 자유민주주의의 방향이라는 평가가 수많은 외신들에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한국이 도입하는 이 시스템 역시 선구자의 역할로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와중에 한국에 대한 과장과 왜곡을 하여 마치 한국이 전체주의 국가인 것처럼 보도하는 프랑스의 변호사가 있어 화제입니다. 프랑스의 경제지 레제코는 112년의 역사를 가진 프랑스어권 최대 경제지로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어 유럽 지역 경제지 중 영향력 2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곳에 지난 2일 비르지니 프라델이라는 변호사가 동선 추적,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말자라는 글을 기고하며 한국을 저격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한국은 개인의 자유에 있어 최악의 국가이다. 디지털 감시 사회를 만든 나라이고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감시와 고발이 많은 나라이다. 타인을 밀고 하여 돈벌이를 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은 개인의 자유라는 것을 오래전에 포기한 국가이다 라며 한국을 강력하게 비난했죠.
그러고는 중국과 한국 등의 문화는 우리 프랑스의 실정과 전혀 다르다. 애초에 이 나라들은 개인의 자유라는 것을 포기했다. 물론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기나 했다면 말이다. 라며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판정자 13만, 사망자 13,000의 국가가 판정자 1만, 사망자 200의 국가에게 할 말인가? 이동금지령을 내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프랑스와 이동금지령도 없는 한국 중에서 어디가 개인의 자유를 더 보장하고 있는 것일까? 이 여자는 무정부주의자인가? 그녀가 말한 것처럼 개인의 자유를 무분별하게 중요시 여기면 애초에 정부의 역할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악독한 개인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는 말이네. 아, 그래서 프랑스가 지금 그렇게 됐구나 라고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죠. 한편 한국은 이러한 프랑스의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향해 21세기 자유민주주의의 교본을 또 내놓고 있는데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투표, 선거를 통해 이것을 증명하고 있죠. 현재 한국의 네티즌들은 사전투표에 참석한 인증사진을 업로드하며 우리 국민 모두가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독려하는 자발적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현 위기로 인해 각종 선거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은 오히려 더욱 큰 열기를 보이는 모습을 보며 수많은 국가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죠. 4월 12일 기준 제21대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무려 26.69%를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서방 국가들은 오랜 기간 자신들이 민주주의의 발원지이며 자신들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국가들이라고 생각했는데요. 20세기 말에서야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꽃이 피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경악을 표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정작 한국의 네티즌들은 이번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것에 대해 사회적 거리운동을 위해 집에만 머무르다가 드디어 나갈 구실이 생긴 게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진위를 파악할 수 없으니 그저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한 의외의 순기능이라는 생각이 들 뿐인데요. 그런데 한국의 질본에서는 이러한 와중에도 혁신적인 체계를 도입하여 민주주의와 방역의 눈부신 시너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들은 투표소 입구에 배치된 전담 인력들에 의해 발열 체크 및 소독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신의 한 수라는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통제력을 보여주며 하루 판정자를 30명 내외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은 방심하고 있는가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안일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금 드러나진 않았지만 눈치채지 못한 곳에서 제2차 위기 확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사전투표에 참가하는 모든 인원의 발열 체크를 함으로써 투표 가능 나이대 모든 국민들을 전수조사하는 기회를 만든 것이죠.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현재의 질본을 존재하게 하였으며 이 때문에 국민들 역시 질본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보낼 수 있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최근 사태를 분석하며 각국 보건당국 책임자들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사례를 얘기하면서는 정은경 질본대책본부장은 진짜 영웅이라 할 수 있다 라고 강조하였는데요. 기사에서는 현재 전 세계가 위기에 처하면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존심 강하고 정치 계산적인 지도자보다는 전문 관료가 영웅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평소에는 대중에 알려지지 않던 인물이라는 점인데 한국의 정은경 본부장은 일관되고 솔직한 발언, 정보에 근거한 분석, 그리고 침착한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강력한 신뢰를 얻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에 대한 언급은 꺼리며 각종 인터뷰 요청은 피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를 통해 정은경 본부장이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그녀와 질본의 태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당국의 통제를 따르게 하는 원동력을 이끌어냈다며 감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소식과 한국의 종횡무진 대응책을 접한 해외 네티즌들은 급기야 한국 찬양 릴레이를 하기에 이르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일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아무도 날 막을 수 없다. 시스템 메시지, 한국이 채팅방에 입장하였습니다. 세계는 2020년에 머무르는데 한국 혼자 2100년에 있네. WHO, 한 지명을 병명으로 사용해서는 안 돼. WHO, 메르스, 중동호흡기 질환. 영국은 한국의 공격적 테스트 모델을 본받고 있지 않아. 반대로 테스트를 해달라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있지.
한국 국적 따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지금은 오직 한국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선진국이야. 난 2주 전에 한국에서 공짜로 검사를 받았는데 테스트 결과를 다음날 받을 수 있었어. 한국 정부는 처음부터 앰뷸런스로 나를 실어갔고 항상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였지만 신속하고 따뜻하게 나를 응대해줬어. 가장 놀라웠던 것은 깔끔한 검역수와 빠른 검역 방식이야. 그 자체로도 나는 안심할 수 있었지. 또한 격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위생용품과 생활용품을 지급해줬어. 심지어 나한테는 지낼 곳을 마련해준다고까지 하더라? 한국은 중국의 실체를 알고 있었을 뿐인데. 한국 수많은 키트와 병원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든 검사를 지원해주죠. 미국 알아서 잘 해보셔. 행운을 빌어요. 다른 국가들 현 위기로 인해 락다운을 실시합니다. 한국 글쎄 우린 그거 안 할 거야. 사실 이것 때문에 한국은 경제적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었던 거지. 한국 오직 검사와 추적, 역학조사만이 억제의 해답이다. 미국과 영국 총 6단계의 부정 프로세스를 보여줌. 첫째, 문제를 부정한다. 둘째, 거짓이라 주장한다. 셋째, 문제를 축소한다. 넷째, 음모라 주장한다. 다섯째, 국가가 엉망진창이 될 때까지 위의 단계를 반복한다. 여섯째, 신을 향해 우리를 구해달라 애원한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주시의 일본 지원이 큰 논란이 되자 이전 경주시의 행정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경주시의 기부는 철저히 무시되고 대만의 기부에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최근 일본 나라시와 교토시에 비축해둔 방호복 1200세트와 방호용 안경 1000개씩을 항공편으로 보냈고 일본의 오바마시, 우사시와 니코시 등 3개 도시에도 추가 지원을 할 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런 경주시의 최초 발표는 국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고 나라시, 교토시의 영상 메시지까지 보내는 등 홍보에도 꽤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만 경주시의 일본 지원은 곧 큰 논란에 빠졌습니다. 무조건적인 반일은 옳지 않다. 인도주의적인 조치일 뿐이라는 찬성의 반응도 일부 있지만 일본이 아직도 수출 규제를 풀지 않고 있으며 최악의 관계인 상황은 계속되고 있는데 무슨 지원을 하느냐는 반대 의견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자 준하경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 때 일본을 비롯한 해외 자매 우호 도시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반일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그 길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준하경 시장의 이런 입장 발표에 오히려 반대층 여론은 더욱 불이 붙으며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들이 많다는 저격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첫째, 경주 지진 때 일본이 지원, 상호주의? 준하경 시장은 이번 지원은 상호주의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네티즌들은 당시 지원 기사를 찾아보면 나라시 건축사회에서 20만 6천엔, 우리 돈으로 240만 원을 지원했다는 것이 유일한데 나라시가 아니라 민간단체의 지원으로 준하경 시장의 상호주의라는 말과는 다소 다르다는 것이고 금액 가지고 뭐라 하기는 좀 유치하지만 경주시 지원 방호복과 운반료 등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4,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정작 대구 경북이 어려울 때는 회피하더니 지난 3월 초 대구 경북이 한창 난리가 난 상황에서 정부는 대형 숙박업소들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하고 경증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당시 삼성과 LG는 경북 구미, 영덕 등에 위치한 연수원 등을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의료진까지 파견하는 등 훈훈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대구 인근의 관광도시로 경주 보문단지 등의 대형 숙박업소가 많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등이 경주를 직접 방문해서 협조 부탁까지 했었는데 당시 준하경 경주시장도 SNS를 통해 관광으로 먹고 사는 경주는 어렵다며 하소연을 하였는데 결국 경주의 숙박업소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주 시민들에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관광도시 경주의 이미지에 손상이 되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면서 다른 지역의 시설이 지정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라고 담화로 밝힌 바 있습니다. 셋째, 일본만 지원하는 이유는 경주시는 자매우호 도시에 지원한다는 순수한 의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의 자매우호 도시는 일본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프랑스, 우즈벡, 이란, 페루 등만 해도 일본 이상으로 C19로 훨씬 힘든 나라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자기들만의 계산이지만 한때 한국보다 판정자도 사망자도 적다고 주장했었고 물론 이제 의심되는 숫자조차 넘어섰지만요. 최근에는 대학 교수씩이나 되는 사람이 방송에서 영어와 비교해 일본어는 비말이 튀기 어렵기 때문에
때문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은 것이다면서 무한 정신 승리를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를 보고 어이가 없는 외국인들도 일본어가 더 침이 많이 튄다는 인증을 해보이고 있습니다. これはペンです。This is a pen. これはペンです。これはペンです。This is a pen. This is a pen. これはペンです。 어쨌든 아베 총리도 공식적으로 일본의 판정자 사망자가 타국에 비해 훨씬 적은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강조했었고, 최근에는 국가 비상사태도 거의 해제하고 있는데 왜 훨씬 어려워 보이는 다른 우호 도시들은 지원을 안 하고 요청도 없고 스스로 어렵다고 하지도 않는 일본만 지원을 하는 것이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넷째, 경주시민 재난지원이나 먼저 제대로 해라. 한편 경상북도는 도 차원에서 자체 긴급 생활비 지원을 하면서 그 기준을 3개월 평균 소득으로 정했는데 경주시만 당월 소득만 반영해서 도의 지침과 다르고 많은 혼선과 불만이 생겼었고, 타 시군에서는 긴급 생활비이니만큼 100명까지 TF팀을 구성해서 조기 지급을 하기 위해 대응한 반면 경주시는 지급이 지연되어 뒤늦게 인력을 추가해서 5월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티즌들은 이에 경주 시민들에 대한 긴급 행정 처리나 먼저 제대로 하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추가 비판들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도 수백 개가 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런 단체, 지자체들의 활동은 보도자료를 뿌려서 언론에 노출시키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처럼 일본에서도 나라시, 교토시가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일본에서도 경주시의 이런 선행이 알려지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에서 이 문제가 엄청 시끄러웠던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일본에서는 단 한 건의 경주시의 일본에 대한 선행 기사는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이유는 한국의 네이버 격인 일본 야후 국제면에는 항상 한국 기사가 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한국 뉴스로 도배를 하는 일본인들의 습성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경주시에서 일본에 기부를 해서 한국에서 엄청 욕을 먹고 있다는 한국발 중앙일보의 기사만 검색이 됩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기부에 대해 논란이 많다는 기사이니 일본인들의 댓글 반응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통화수화파 안 해준다, 그냥 당교하자, 뭐 이런 내용들 뿐이죠. 그런데 또 웃기는 사실은 공교롭게도 경주시의 일본 교토 나라시 기부를 전후해서 대만에서도 일본 도시에 기부를 했다는 뉴스들은 꽤 검색이 됩니다. 19일 제일 대만 상공인 단체가 도쿄도에 방호복과 마스크를 기부했다. 19일 대만 무슨 연맹이 미야자키현에 마스크 1만 장을 기증했다는 것은 TV 보도까지 되었네요. 그리고 21일 대만 무슨 협회에서 마스크 5,000장, 22일 대만의 무슨 동네에서 가고시마현에 마스크 1만 장을 기부했다는데, 아니 대만 마스크는 KF94 이런 것도 아니고 300원에서 500원 하는 덴탈 마스크인데 겨우 5,000장 1만 장이라 봐야 금액으로 본다면 200에서 500만원 정도의 금액인데요. 물론 기부의 인도주의적 순수함을 폄하하면 안 됩니다만 양국 관계자가 몇십 명씩이나 모여서 무슨 기념식하고 사진 찍고 하는 걸 보면 기부 규모에 비해 참 홍보는 잘한다고 평가는 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이 기사들에 달린 일본인들의 댓글은 대만제라면 안심, 이웃나라는 대만밖에 없으니 다음에 대만에 가고 싶다, 대만 지원은 순수, 한국의 지원은 돈 목적, 빨리 일본은 한국과 단교하고 대만과 국교를 맺자. 아니 이 사람은 무슨 대만만 칭찬하지 왜 뜬금없이 한국을 등판시키나요? 여기까지 볼 때 경주시장이 말하는 일본 기부의 순수한 본래 의도와 관광도시의 홍보를 한다는 본연의 목표와 현재 결과를 평가해본다면 일본에서는 기사화조차 안되고 나라시, 교토시 배신인가요? 중앙일보에 일본의 기부에서 욕먹고 있다라는 기사만 일본에 소개가 되어 한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부정적 반응만 나온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에서는 대만과 달리 무시당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본의 의도적인 한국 무시, 대만 띄워주기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 최근의 상황에서도 극명합니다. 일본은 C19 확산이 진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니혼게이자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입국 제한을 완화할 후보로 베트남, 대만, 유럽 일부 국가가 거론된다고 22일 전했습니다. 비교적 안정된 나라들, 그리고 일본과 경제적 연관성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입국 제한 완화를 검토한다는 것인데 한국은 거론되지도 않은 것이죠. 경제인 등에 대한 입국 제한을 완화하자는 한국 측의 제안이 있었지만 일본은 아무 반응도 없었으면서 언론에서는 대만, 베트남 등을 우선 거론하는 것도 일본의 의도가 보이는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대만도 물론 원천 봉쇄 등으로 C19에 대한 피해가 적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일본이 얘기하는 안정된 나라들의 세계에서 우선적으로 꼽히는 한국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22일 BBC에 따르면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가 국가별 여론을 측정한 결과 한국의 대응 방식을 잘했다 41% 혹은 매우 잘했다 25%로 가장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한국과 독일에 대한 긍정적 평가 수치는 동일했지만 그 중에서도 훌륭하다는 평가는 한국이 독일보다 10%가량 높았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가 중국 정부가 공개한 관련 정보를 믿을 수 없다고 답변하며 긍정적인 평가가 34%에 그쳤고, 한편 일본과 대만, 베트남은 아예 비교 가능한 순위에 들지도 못했는데, 일각에서는 애초에 뭉거러 잠그는 봉쇄로 일관한 대만과 베트남은 평가 자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세 개의 한국 방역에 대한 높은 평가를 일본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대신 대만을 띄워주고 있는데, 그 의도는 최근 화제가 된 일본 외교 청서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3년 만에 부활시켰다고 해서 작은 화제가 되었었지만, 대만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한 파트너이자 소중한 친구라고 표현해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외교 청서 관련 분석 기사에서 2019년 판에는 반 페이지 정도에 불과했던 대만 관련 분량이 약 한 페이지로 늘어났고, 대만의 WHO 가입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지지해왔다고 새롭게 명시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니케이는 아베 정권이 견지해온 대만 중시기조의 연장선이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소개했으며,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재집권하기 전 발간된 2012년 외교 청서는 대만을 그저 중요한 지역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아베 총리 집권 뒤인 2013년 청서엔 중요한 파트너로 바뀌었고, 2015년부터 소중한 친구 등의 표현이 추가됐고, 지난해에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의 지배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이자 소중한 친구라는 표현이 올해엔 너무나 중요한 파트너이자 소중한 친구로 격상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아베의 오군으로 불리는 산케이 신문은 악화된 한일 관계의 구체적인 개선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이웃이란 표현을 쓴 것은 한국 측의 오해를 부를지 모른다고 비판하며, 중요한 이웃이란 표현은 강제징용 등의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한국에 촉구한다는 의미라고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대만을 좋아하는 것은 자유이겠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한국의 성과, 입지를 무시하는 방법의 하나로 의도적으로 대만을 더 띄워주는 일본 정부부터 언론, 일반인들까지의 기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주시의 일본 지원도 어차피 이미 배송까지 끝났다면 논란을 떠나서 경주시장이 얘기하듯 인도적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상승을 위한 본연의 목적이 달성되면 좋을 텐데, 일본에서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일본 대지진 당시 한국의 지원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데자뷰만 자꾸 느껴질 뿐인 것 같습니다.